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세 개과가 좀 이 지리 종결이 종료됐기 때문에 일단 이 농업 정책과 지도 정책과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지리 종결을 일단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술 보호과 농촌 자원과 유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이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일단 회의는 일단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술 보호과 농촌 자원과 유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설명서 350쪽에 보면 식량기술보급 비용이 1억 2,422만 원이 지금 이제 요구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351쪽에 산출 내역을 보면 식량기술 보급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비 그 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벼 신품종 관련 홍보 물품 구입비가 1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워낙은 2022년도까지는 안 올라오다가 2023년도에 이게 그 목이 올라온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꽃맞이 단지 예, 새로 그렇죠. 시작하면서 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벼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시범사업 옆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5천만 원 곱하기 개수가 없어요. 개수가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일개선대 빠졌습니다. 일개소요? 일개소 곱하기 60% 해가지고 그쵸? 3천만 원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애초에는 2022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3천만 원이었었어요. 그쵸? 네, 3천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6천만 원으로 갔다가 다시 3천만 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산 제가 아까 네. 그 질의 드릴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안 하셨어요? 한개소 옆에 잘 있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저희들이 예산 실링 때문에 한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 아까 한개소 옆에 보면 거기에 얼마로 돼 있죠?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전체 금액은 얼마죠? 3천만 원, 그러니까 60%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60%. 이제 제가 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게 그게 지금 한개소에서 지금 2개소에서만 한개소로 줄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그 예산 실링에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예산에 담다 보니까 개소수를 조정을 하면서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옆에는 이제 60%였었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찹쌀보리 자율교환 최종단지 시범단지에 보면 찹쌀보리농과 자율교환 최범단지 시범 해놓고 3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500만 원 곱하기 1개소 곱하기 60%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이게 90%였었잖아요. 네. 왜 30%, 60%로 줄인 겁니까? 이거는? 지금 위에 거는 그냥 60%가 그대로 60%로 간 거죠. 올해는 이제 90%였고요. 예. 2024년에는 이제 60% 적용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조정하면서 자부담률을 좀 높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예산 문제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그냥 그대로 60% 적용시키고 이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벼 드문모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찹쌀보리는 지금 이제 올해 90%였다가 60%로 이제 줄이는 거고. 그렇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냥 90%로 가시지 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해진 한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을 좀 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만지면서 그래도 가능성 글쎄요.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이다 보면 또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페이지 지금 이제 365쪽에 시설 재배지 총체벌레 종합 방제 시범 사업이 지금 2천만 원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원래 이 사업이 예. 12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했었다가요. 예. 올해는 이제 빠지고 내년에 다시 또 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후년에 또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번 해보고 성과가 또 괜찮고 좋으면 이게 한 해의 성과가 또 나오기는 바로 나오기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또 이렇게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하다 보면 빼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청북의 토마토 농가가 2농가 했었고 올해는 이제 빠졌다가 내년에는 이제 또 날씨가 기상이 높아지면서 병해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 그런 더 걸 추가해. 감안해서 네네, 결정을 그렇습니다. 하신다. 지속사업으로는 게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402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 그 창업관에서 창업을 위해서 와서 하는 가구 수가 지금 거쳐간 가구 수가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현재 그 창업하신 분들은 3개소입니다. 3개소요? 예, 예. 교육받은 분들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와가지고 이제 가공장 그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고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3개소입니다. 좀 어떻게 만족 좀 하시나요? 현재 지금 슈퍼맘이라 그래가지고 영농조합법인 생활개선 회원들이 6분들이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을 해서 장아찌하고 이제 잼하고 아이스크림을 8월부터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 이제 마켓이나 또 네이버 이쪽에도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들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더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소도 저희가 가봤고 그 제품 생산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과연 그 수익 구조 면에서 놓고 보면 맞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좀 잘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그 423쪽 평택 꽃나들이 축제 여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2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주로 지금 거기에 보면 튤립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심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일반 꽃들에 비해서 이제 튤립이 단가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수입해 오는 네. 거죠, 지금 그게. 예, 예. 그럼 네. 와서 심고 네. 나서 예. 원래는 그 나중에 이제 겨울철이나 뭐 이럴 때 그 뿌리 다 캤다가 뿌리를 보관했다가 다시 심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던데 지금 여기 저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걸 심고 나면 예.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다시 내년 다음에는 수입을 다시 해오는 거죠? 예, 해마다 수입 해마다 해오는 새로 거죠? 해서 쓰고 그러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튤립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게 이제 행사용으로 쓰기는 사실은 태화가 많이 돼가지고요.
다시 캐가지고 보관했다가 행사용으로 쓸 수는 없고요. 작년까지는 일부 이제 분양도 했었는데 올 같은 해는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만 일부 이제 보관을 해놨고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 2억 중에서 이 튤립 구입비로 들어가는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수입해서 오는 게? 튤립은 2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자체 별도로 이제 별도로 420만 원, 5천만 원 정도 5천만 별도로 원 들어갑니까? 생태형 시설 관리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뭐 초하루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예. 네, 별도로 예산을 그거는 세워놨습니다. 산출리하게 안 나와가지고 사실은 한참 찾았었습니다. 그 유통가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433쪽에 보면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비 도비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도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비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도 지금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왜 다 제로입니까? 그 연말에 예. 일괄적으로 그 신청을 하십니다. 예. 수출 거의 이제 마무리된 상태에서 신청하기 연말에 때문에 예. 그래서 이달 중에 다 그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제로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441쪽에 보면 스마팜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스마팜 시스템 유지비가 4천만 원이 지금 2023년 올해죠. 올해는 없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는 올라왔습니다. 이게 좀 잠깐 좀 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 평택팜이요. 그 올해 그 만들었습니다. 새로 별도 온라인 그 평택을 만들어 갖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그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 유지비는 애초에는 2천만 원 올해죠. 2천만 원 있던 걸 내년에 안 세운 거는 이게 통계목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평택팜 인터넷 쇼핑몰 구축비는요? 2천만 원 있던 게 올해 아예 안 썼는데 그 올해 이제 구축을 했으니까 완료가 돼서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62쪽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은 지금 얼마씩 해주고 있죠? 지금 그 유기질 비료 그 혼합 유비하고 가축분 퇴비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보통 그 등급별로 해서 그 1,600원에서 1,300원. 1,600원에서 1,300원이요. 타 지역사는 그렇게 지원하고요. 지역상 같은 경우는 그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원씩. 지금 이게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농협 예. 쪽에서도 농협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안중농협에서는 자체 그 한원 사업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한원 포당 사업으로 하고 300원씩 있습니까? 추가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업체들이 네. 관내 지금 팽성하고 청북인가가 있죠. 그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송주 농업회사법인하고 예. 그다음에 옥토바이오, 예. 그다음에 이제 안중 태비.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기들은 그냥 그 자기들이 생산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냥 하는 거고 그렇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다는 거죠. 그 시에서 지원해줘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예. 안중 태비 같은 농협 같은 경우는 그 태비 네. 거기에서는 자체 한원 사업으로 300원을 추가로 그 지원해 추가로 줍니다. 해주고 조합원들에 두 한해서. 군데들은 예. 업체들은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관내업체 같은 데를 일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게 좀 한 3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 내년에는 의원님 그 300원씩 관내 2개 업체에 그 300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결 했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481쪽 로컬푸드 재단 운영에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세부 산출 내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수익금 2월금이 1억 3,300만 원이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올해 거를 2월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언제 2월이 된 거죠? 그거는 그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월금을 요번에 그 1억 3,300. 이번에 2월 한 겁니까? 예. 그리고 기타 보수를 보니까 6,7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없다가 2024년도에 지금 이게 올라왔습니다. 근 의원님, 당초에 그 센터장님을 보수 정규직에 이제 포함이 됐다가 그 센터장님은 저 기타 보수로 그 통계목이 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따로 그러면 빠져나온 겁니다. 센터장 지금 보수가 6,711만 3천 원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5급 상당입니다. 예?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보면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없었던 몫이 연구 개발비가 2,320만 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올라왔고요. 그다음 배달의 직매장도 역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목적 사업비로 해서 2억 6,110만 3천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2층 매장도 그렇고 고덕직 매장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오송 직매장 그 연구개발비 그 안정성 사업에서 별도 분류해 갖고 그 다른 감액 현상이고요. 그리고 배달의 직매장 같은 경우는 올 중간에 인전 그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으로 따지면 신규 사업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내년에 이충 직매장 같은 경우는 그 4월 10일까지 송탄에서 이제 운영하다가 이제 로컬푸드 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덕 신도시내 고덕 직매장을 별도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신규로 그 사업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러면 저 특별 판매는 안 넣는다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택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단일화해 갖고 그 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는 삭감 처리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423페이지에 보면 평택 꽃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꽃나들이 행사를 하는데 사업비를 살펴보면 지금 이게 꽃나들이 축제가 대부분 며칠 정도가 우리가 날짜를 실시하나요? 올해는 5일 했습니다. 5일. 제가 그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그 꽃나들이 그 들어간 그 부스 몽골 텐트하고 테이블, 의자 이게 그 몽골 텐트가 28만 원짜리 25개가 700 들어갔고 테이블이 2만 원짜리가 100개, 의자가 5천 원짜리가 200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가을 축제, 수학 축제하고 이렇게 보면 텐트 값하고 테이블 값하고 의자 값이
훨씬 여기 꽃나들이 축제가 여기는 몽골 텐트가 가을 축제, 가을 수학 축제 할 때는 14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28만 원으로 돼 있고 또 테이블이 여기는 가을 축제는 10,000원인데 여기는 2만 원, 의자도 가을 축제는 2,5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산정이 됐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꽃나들이 축제 행사는 5일 했고요. 예. 가을 수학 축제는 2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이게 내년에도 날짜 계산해서 그렇죠. 임차. 사용료예요? 예, 임차를 하는 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 정도 들어갑니다. 가을 행사할 때. 이게 뭐 일로 계산이 안 되고 이거 개당 이게 지금 여기에 네. 저기 가격이 산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네네. 잘 몰라요. 아, 그래서 예. 며칠을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 차이가 있길래 예, 이제 그래서 그 무슨 차이인가 임차 일수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말씀드린 거고 그 아까 튤립 꽃도 이제 심었는데 이거 대부분 뭐 그전에는 다시 재활용해서 심기도 한다고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입에 일부 보고 요즘은 좀 대부분 폐기 처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다시 월동해가지고 심으면 또 다시 우리 가정에서는 키울 수도 있는데 이거 다시 해서 그 매년 이거를 수입해다가 이게 로얄티도 주고 여러 가지로 비싼데 이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날씨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데요. 올 같은 해는 사실은 종구가 이게 여름에 비가 하도 자주 오고 그래서 가을까지도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썩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의 기상에 따라서 약간 이제 종구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 같은 해는 이제 괜찮은 종구는 저희도 일부를 모아놨는데 대다수가 이제 많이 썩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런 기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점이 꽃이 있습니다. 튤립이 봄을 상징하는 꽃이라 예쁘기도 하고 한데 이게 예산 낭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알뿌리를 저장했다가 쓰거나 다시 또 수입해서 쓰는 일보다는 씨앗으로 뿌려가지고 하는 그 저기 꽃도 있잖아요. 유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씨앗으로 뿌리는 꽃종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아름답게 하고 균형을 맞춰서 모양새도 내고 하려면 이제 튤립이 여러 가지 모양도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꽃 종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게 낭비성이 있는 꽃 씨앗이나 알뿌리를 뭐 계속 심으려면 심겠지만 그래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꽃나들이 축제가 좀 너무 짧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 한 일주일이고 열흘은 해야지 이게 며칠만 하고 말고 그냥 이거 비용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산정해가지고 금방 치운다는 건 아깝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물론 이제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이게 우리가 수입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나 외부인들, 관광객들한테 이게 진짜 힐링하고 진짜 예. 평택에 가볼 만한 곳이 우리 여기 기술센터 여기 생태공원이나 이런 데뿐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게- 행사 예, 기간은 이렇게 잡아서 예,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설치 조형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이제 꽃의 수명이라든지 관람객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는 동안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행사는 이제 부득이 뭐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5일에서 뭐 7일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설치한 조형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뭐 행사 이전 또 이후에도 계속 관람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농민의 날 행사도 저희들이 가봤지만 많은 부스 체험도 있고 이제 이런데 아니 옛날에는 농민의 날 행사를 몇 초씩 했다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하루만 하고 마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깝게 이렇게 다 설치해놓고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도 하긴 했지만 뭐 누구를 불러다 공연하고 이런 거야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체험 부스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하는 정도는 좀 며칠 좀 했으면 좋겠다. 농민의 날 행사도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전시회 하고 서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날짜 연수를 좀 한번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그 425페이지 그 평택 가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축제 그 전날이 바로 우리 마시메룡인가 그 축제를 실시를 했는데 네, 전주에 했습니다. 예. 했죠. 예, 예. 했는데 이게 이거를 막 굉장히 우리 그 저기 곤포 사일리지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했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빨리 치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가을 축제 그 장소를 또 거기다 해기 때문에 이거를 부득이하게 이걸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실 때 그 날짜하고 겹치지 좀 않게 하시고 좀 며칠씩 더 할 수 있는 단 하루만 하고 뭐 며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서 볼거리 제공, 힐링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날짜 연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농업인의 행사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법정 이제 기념일이다 보니까 예. 그때 하다 보니까 날씨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여러 날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을 수확 축제라든지 그런 쪽하고 날씨가 좋을 때 네.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하고 막 촉박하게 날짜가 막 이렇게 겹치거나 그 뒷날하거나 그 전날하거나 하면 이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짜 조절도 하실 때 좀 여기 지역에 그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것도 좀 날짜 관계를 좀 조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는데 그 우리 농협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이 자부담은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농민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꼭 뭐 이렇게 자부담이 같이 예산이 상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도비나 시비 받은 것만 여기에 이제 계획에 사업 산출 내역에 적혀져 있는데 이게 자부담을 왜 우리 농협기술센터에서는 꼭 같이 여기 그 요구액에다 같이 집어넣죠? 전체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 위에 표에는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예, 밑에 이제 사업 설명할 때는 이제 보조금만 그렇죠. 이제 예산서에는 보조금만 표시가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보면 이것도 자부담이 이제 없이 이렇게 보면 이거 다 제공해주고 다 이게 들어가는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예, 이제 예산은 그래서, 이제 자부담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총 사업비는 포함이 되지만 예산서에는 보조금만 재원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부담을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면 혹시 그 자부담이 모자랄 경우는 그 지원, 그 융자 같은 거 이거 대출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자부담을 예를 들어 4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예, 돈이 자부담을 없잖아요. 30%만 했다 그러면 예. 보조 비율도 60%가 아니고 그 비율대로 줄여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자부담은 자기가 이제 집행해야 될 비율보다는 좀 더 높게 자부담을 통상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부담을 혹시라도 뭐 50% 한다면 뭐 사업 예산이면 2억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가 혹시 자부담의 융자 관계라든가 대출 문제 이럴 때 이런 거 같이 계산해야 더 많이 부담해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알았고요. 437페이지에 보면 슈퍼우닝 브랜드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12억 2,200만 원 정도가 상정이 됐는데 이게 2023년도 15억 2,600만 원보다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이게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을 처리했죠? 약 3억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무래도 세입이 예. 좀 줄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서 좀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TV 광고, 뭐 CM 제작, 다중이용 시설 홍보, 뭐 기타 온라인 광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 그 이렇게 보면 전철이나 무슨 지금 버스에도 이게 슈퍼우닝 이렇게 홍보 이런 걸 달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이게 홍보가 돼야만이 이게 우리 농산물
그 슈퍼우닝 뭐 농산물 같은 게 잘 공개가 되고 그 전 시민이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비용은 왜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줄였나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데 사업 예산을 좀 줄이고 이런 건 홍보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죄송하고 의원님,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는 TV 광고나 이제 어떤 때 라디오 광고 93점 뭐그 9%에서도 가끔은 뭐 6시에서 8시에 행복한 동행인가 이렇게 할 때 거기서도 방송이 꼭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프로를 가끔 운전해 가면서 잘 듣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도 평택을 홍보를 할 때 저희가 반가워요. 그럴 때 이제 뭐 우리는 라디오는 우리가 별로 듣지도 않는데 라디오에 홍보를 하나 했는데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 시청률, 청취율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원님.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거 저희가 했을 때 좀 자부심을 느끼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슈퍼우닝 브랜드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평택 휴게소 있죠. 휴게소 내에 홍보관 계약이 만료됐다고 했는데 종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없네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그거는 저 계약은 끝나기 전에 미리 나왔는데요. 예. 그쪽에서 여러 차례 그 자기네 운영상에 예. 좀 좀 손해를 많이 본다 해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문 닫은 거예요? 이제? 예, 거기는 아예 홍보관을? 다 뺐습니다. 아, 뺐어요. 예. 그렇구나. 그것도 좀 아쉽네요. 휴게소에 진열돼 있는 건 거기 하나뿐이었었는데 예. 좀 아쉽네요. 알았고 차후에 뭐 예산이 되고 한다면 우리만의 임대료를 내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481페이지에 보면 뭐 저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질의를 할 것 같아요. 로컬푸드 재단 운영이 작년보다 그 총사업비가 지금 뭐 11억 정도, 11억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증액되는 만큼 로컬푸드 재단이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뭐 인건비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일단 인건비 자연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그 내년도 그 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추가로 이제 고덕 직매장하고 2층 직매장 이제 운영하게 되면서 거기 추가로 이제 기간제 분들하고 이제 정식 직원들 한 2명 더 추가로 또 예. 채용을 할 건데요. 그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 인력 증원도 20에서 40명, 뭐 20명을 증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예, 일단은 그 직매장별로요. 그 정식 직원 1명에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필요해요. 왜냐면 시간 타임으로도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뭐 앞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여러 곳에 이제 그 로컬 직매장을 이제 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리 송탄 출장소고 본청 그 로비에 이게 로컬푸드 임시 매장이 서 있었잖아요. 근데 송탄은 이제 철수를 했는데 아직도 그 평택 그 로비에는 평택시청 로비에는 아직도 있죠. 근데 그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너무 매장이 초라하고 물건도 없고 협소하고 이거는 조금 저 로컬푸드의 그 이미지가 약간 손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과장님 어떻게 예. 생각하셔요? 예, 하여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시청 임시 매장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네. 운영하고 철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거를 하려면 제대로 냉장고도 갖추고 활성화돼서 좀 버글버글하고 벅적벅적하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성 2명은 뭐 교대 시간에 이렇게 교대를 하시는 것 같고 보면 어떤 땐 매장에 사람도 없고 그런 때도 있고 저는 시청에 가면 꼭 들려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오는데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그 오전 오후 타임 말고도 또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또 같이 저기 근무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 여기서 하시려면 크게 활성화시켜서 모든 거 시설 다 갖추고 앞으로도 매장 만들려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제 질의는 이것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에 고독 직매장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네, 전체 직매장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직매장은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고덕 직매장하고 2층 하고 그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때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직매장이 수익이 나는 곳이 사실 2층 직매장 하나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2층 직매장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 4월 달에 이제 우리 로컬푸드 재단으로 다시 귀속이 되는 거죠. 직접 네.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 이 직매장 운영이 일반 사기업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매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수익을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위한 최선의 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열심히는 뭐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중직 매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철저히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9억 8천만 원이라는 운영 예산이 직접 농민들께 다 그 수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수익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9억 8천만 원이지.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9억 8천만 원을 여기에 그 생산물 위탁하시는 농민분들께 골고루 논아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말 자주 드리는데 잘못하면 그리고 또 양질의 농산품을 저가에 공급을 함으로써 평택 시민분들께서 만족도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러분 그 직매장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 저렴한가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그렇죠? 굉장히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직거래를 하는 건데 유통이 없죠. 중간 유통 단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농민분들이 그 직매장에다 갖다 놓고 판매를 하면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유통 단계를 많이 거치는 할인점보다도 오히려 훨씬 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구색도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중 직매장이 운영이 잘 됐었던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가격 경쟁력보다 구색력이 다양했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서도 그렇죠. 최상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농민분들도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여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1, 2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지만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무슨 온라인 구축 사업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1년도 안 돼서 그거를 폐쇄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 평택팜 인터넷 그 쇼핑몰을 구축을 완료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연계되는 현재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그 네. 웨보노믹스라고 경상북도에 있는 그 업체인데 거기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 참고적으로 그 회원 수가요. 예. 현재 그 525명이 그 회원이 가입이 돼 있고 올해 그 저번 주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판매액이 한 1,400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입점 업체도 26개 업체고 품목 수도 한 358개 되는데 그 점차 좀 늘려갖고 어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 인터넷 판매를 이제 하면서 이제 구색도 안 맞고 또 수요도 없고 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이트하고 뭐 연결을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예. 그렇다면은 이 지금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을 한 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또 흐지부지해서 지난번 사업처럼 예산 낭비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진짜 이제 그때는 영원히 이제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못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 371페이지의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고 참여 농가는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 똑같이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은 220만 주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이유가 뭐죠? 네, 의원님 올해 이제 220만 주 계상을 했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나간 주수는 약 207만 주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20만 주면 내년에도 얼추 소비자,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다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1인당 300주로 제한을 되어 있지만 많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500주, 1000주까지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더 현재의 문제는 고추묘 자체가 주당 150원으로 정액 보조가 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반영을 못해서 똑같이 150주로 정액 보조를 산정을 했지만 내후년 정도에는 한 200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 이런 물가 상승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현재 상황입니다. 참여 농가는 22년하고 23년도에 비해서 이제 거의 한 48분이 이제 늘어나셨어요. 근데 공급량은 왜 줄어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이게 참여가 고추묘를 받아가시는 농가는 1농가당 해서 한 농가가 300주를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받아가십니다. 평택시에서 소규모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아마 농가 참여 수로는 가장 많은 참여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18분, 뭐 20분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그래서 육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나눠서 육묘를 하시고 그 육묘장에서 한 농가당 300주 정도를 이제 공급받아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택시에 하는 농업 사업 중에서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많은 참여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창업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뭐 이제 작년에 이제 오픈했고 이제 저희도 뭐 들어가서 이제 장비들도 보고 그 시제품도 뭐 시식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3개소가 지금 창업을 해가지고 가공창업관에서 활동 중이고요. 그 중에 이제 슈퍼맘 영농조합법인에서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매장이라든지 그 품목이 장아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잼하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제 3가지 해서 로컬 매장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뭐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늘려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더 참여분들이 많아지셔야 될 텐데 좀 확대 방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퍼오닝 그 농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이라고 457페이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싱가포르 내 신규 시장 홍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한 기록이 있나요? 지금 원예마트에서 그 자료는 좀 요청을 했었는데 네.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달 중에 그 행사를 한번 한다고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상반기에도 한번 했을 텐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차후 저 별도 자료 보고 되겠습니다. 국외에서 한 것이 이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예. 정산 보고할 때 네네. 그 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건데 프로모션 행사 8회로 지금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광고비 보니까 지금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광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이 광고비는 아마 그 프랜카드나 그 지역의 그 무슨 뭐 라디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의뢰해 갖고 그 홍보비 쪽으로 해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마트 가면은 이제 예. 뭐 저기 홍보 책자 같은 거. 네, 책자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배너 같은 경우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상영하는 그런 홍보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영상으로 관련된 홍보는 없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슈퍼오닝 네. 그 홍보 요번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보내줘 갖고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슈퍼오닝 지금 홍보대사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당초에는 연애를 썼었는데 전에는 한번 광고를 찍으면은 그 뭐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매년 그 연예인들한테 그 출연료를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그 연예인은 안 쓰고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 만드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한 번도 이거 관련돼서 협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했었죠. 예전에 뭐 박상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이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가서 그 저기 개그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준현, 아 유민관, 예, 유민관에서 유민상 유민상인가? 참, 아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좀 전반적으로 이 연결을 좀 다시 협업을 할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평택팜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택배비 지원 그 445페이지 지원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택배 6만 6천 건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평택팜에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평택밤에는 별도 그 택배비 그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따로. 아,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거기 평택팜 들어가서 보니까 예. 슈퍼 오닝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택배비가 무료라고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아, 요 세운 거는 그 내년에 이제 택배비 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택배비 저 지원은 없습니다. 그 지금 그 꿈맞이 거기에 품목에 나와 있는 거 20kg짜리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거의 평택팜에서 지금 가격이 71,000원에 팔고 있어요. 송탄농협 통해 가지고. 예, 예. 근데 보통적으로 봤을 때 이 온라인 상에서 이 정도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택배비가 유료 배송이 3,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이거를 봤었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그 택배비를 별도 그 평택팜 예산에 포함은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는 하여튼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 보니까 평택팜에 있는 목록에서도 다른 제품들에서도 기준마다 이 그 택배비 무료 배송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거는 4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 무료 배송이고 어떤 거는 5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 무료 배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성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업체별로 네. 이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데 그거는 한번 향후에 한번 통일성 있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한 가지만 이제 유통가 쪽에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통가 그 430쪽 보시면 저 사업 설명서입니다. 사업 설명서. 2024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 유통가 430페이지 보면 먹거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 근거는 이제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인데 저희 이제 평택시는 뭐 이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뭐 대략 뭐 한 180개 정도 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이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데 위원회 수당도 적절치 않게 상당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과연 이제 그게 다 적당한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이 됐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추경 경정 예산 보면 감액을 68% 정도 한 게 이제 먹거리 위원회 운영이 처음에 이제 1,000만 원 계산됐다가 한 688만 원 정도 한 68.8% 정도가 감액 추경에다가 감액 편성하셨어요. 감추경하셨는데 이 지금 보면 이제 횟수가 전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가 원래 편성하셨을 때는 20명 해가지고 12만 원 해가지고 4회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운영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올해는 그 2회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하나 1회로 나와 있는데 네. 그 얼마 전 11월 24일 날 네. 그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해갖고요. 올해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2번 했습니다. 2024년도는 한 인원도 한 20명에서 2명 줄으시고 위원님이 20명에서 18명으로 줄고 3회로 해가지고 한 648만 원 정도를 좀 편성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그 위원회 역할이요. 그 예. 평택시 그 전체 그 먹거리 관련 예산에 대한 거를 그 총괄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그 먹거리 정책에 대한 뭐 제안이나 그 무슨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게 있다면은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럼 3회 정도를 올해 하셨으면은 이제 관련돼서 그 회의에 대한 내역이나 여러 가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좀 한번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조례 보면 6조 보면 이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같은 거 있고 취약계층 어린이 뭐 임산부 이런 것 영양적 관리에 필요한 먹거리 지원 뭐 여러 가지 이 사업 저기가 있어요 항목이. 근데 이제 이게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다른 조례하고도 저희 이제 소관 조례인데 2000 아마 저기 때 작년에 아마 이게 제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이 조례도 의미가 없고 또 말 그대로 사업이 이 중복적이거나 큰 필요성이 없으면 또 이 조례의 의미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 관련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진짜 이 조례의 의미를 부여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이 사업의 취지가 안 맞는다. 다른 데하고 너무 중복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갑자기 한 68%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도대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 회의를 안 하면서 이거 굳이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무슨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 이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개 단체 도시락 반찬 나눔형 이런 거에 대한 사업 편성하는 거하고도 연계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 편성하실 때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